네이버 2024년 실적을 스루프 태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1.2%가 증가했고 두퐁 T 회전율은 0.47 회전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PBR은 2.88이 되겠습니다. 블랙록 등 외국인 지분율이 41.15%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관한 뉴스로 거대 기술기업 네이버 슈퍼 FC에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 인수 예정. 프라샨트 자라는 기자가 CCN이라는 언론 매체에서 9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의 핀테크 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주식 수합을 통해 업비트 두나무를 인수할 예정. 이번 계약으로 네이버는 국내 최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장악하고 디지털 금융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두 회사는 암호화폐 거래와 이커머스, 결제 및 기타 서비스를 결합한 슈퍼앱을 구축할 계획. 이번 인수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간의 주식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적 주식 수합. 이러한 통합을 통해 사용자는 쇼핑, 결제, 디지털 자산 간의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네이버는 선도적인 글로벌 핀테크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왜 블록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경 1조 7천조를 굴리는 블랙록 CEO를 만났다. 한국 AI 수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9월 23일 인사이트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왜 블랙록이냐? 그거를 추적을 해보면은 네이버의 5% 이상 주주의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가 6.0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 8.9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창립자인 이혜진 씨는 3.9%밖에 가지고 있질 않죠. 그러면은 국민연금공단은 국가 소유라고 본다 그러면은 한국하고 블랙록하고 AI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AI 수도로 만들자 하는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전체 비중은 41.15%인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이 눈에 띕니다. JP 모간이 들어와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 없으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들어와 있다. 조금 더 이게 협약이 된 다음에 아마 내 생각에는 50%까지 올리지 않겠냐. 이런 또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 갔는데 유엔 활동보다도 제일 먼저 한 일은 블랙록 AI와 재생에너지 인플라 MOU를 맺었다는 거죠. 착착 진행되는 글로벌 어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MOU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요거 매우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원자력 SMR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은 그 좀 이해는 하겠는데 이 블랙록 같은 글로벌 금융 세력한테 왜 이런 것까지 할까? 그거를 갸웃하게 됩니다. 중국의 태양광 내지 풍력 이런 산업이 발전이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 블랙록이 또 투자가 돼 있는 건지 어떤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쨌든 다들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은 협정을 맺는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6조 1,800억 원대로서 2023년보다 10.2%가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은 9.7%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1.2%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조업이 아니니까 제조업 틀 손익계산서 범위 양식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합니다. 스루풋 회계에는 제조업이 아닌데 스루풋 비서비스업에서의 그 스루풋은 무슨 차이점을 내냐 그러면은 그 영업수익에 비례하는 그 변동비가 뭐냐? 그게 지급수수료입니다. 지급수수료가 2조 5,365억 원이나 나갑니다. 이게 9.8% 증가했어요. 영업수익 증가율보다 0.4%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각종 지급수수료율이 내려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지급수수료율이 안 내려갔다면은 영업수익에 대한 어떤 그 수익 수수료 등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금액상 스루풋이 10.5%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59.9%로서 0.2%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9.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2.10으로 0.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2가 넘는 회사는 아주 참 부러운,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죠. 어쨌든 영업이익은 스루풋 영업이익이나 원가회계 영업이나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기 때문이죠. 영업비용을 분석해 보면은 지급수수료 뭐 손익계산서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9.8%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9.7%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 운영경비 자체가 그 가공비 역할로 해서 총 그 영업비용의 40.7%, 2023년하고 소점 한 자리로 똑같습니다. 변동비율은 59.3%니까 상반기 중에는 변동비율, 영업비용 내역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스루풋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지급수수료율이 내려갔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변동 비율이 내려갈 거라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59%로 그 상반기 거를 예상하면은 역산으로 해서 스루풋 분석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6,431억 원이 집행이 돼서 8.3% 증가했고 직원 수는 2024년 말에 4,583명으로 20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아마 1억 한 6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수도광열비가 37.4%로 하지만 전기료도 좀 많이 쓰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택 그랜트라는 게 있는데, 종호변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5.6% 지급이 상승이 됐습니다. 스루풋 기준 경영평가지표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두평 T회전율로 대처했습니다. 0.47회전 내려갔습니다. 2.3%. 스루풋율은 0.15% 상승했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를 해보면은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6.75전으로 꽤 떨어졌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수금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경제가 좀 안 좋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있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뭐 꾸준한데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자기네들 수금 속도보다는 협력업체한테 나가는 지급 속도는 더 빨라졌다. 바람직한 거죠. 자기네들 왜 수금이 늦는지는 좀 영업을 매우 지도원이 독려를 해야 되겠죠. 두퐁의 그 경영자 평가지표 ROI, 두퐁 ROI는 14.4%로 내려갔습니다. 임원준한테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T회전율이 나옵니다. T회전율이 떨어졌는데 ROI는 P 곱하기 T라는 산식을 일본 그 회계사가 확인시켜 준 겁니다. 두평은 요거로 분석을 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 제조업이 되면은 1 정도 돼야 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근데 0.35% 서비스업인데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매출은 그만큼 못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산은 꽤 많아졌는데 그만큼 자산 활용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 뭐 공석기업도 많이 늘어났고 관계기업도 많이 늘어났고 자산은 많은데 그러네요. 그래서 현금 재무지표까지 보면은 일단 EAT가 세후 현금 순이익인데 요 위에서부터 이 세후 현금 순이익을 계산하게 되면은 2조 4,3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 산식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수익률,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로 봐서는 15.8%로 증가가 됐어요. 아까 ROI, 두퐁 ROI는 내려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금 수익률로는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5,165억 원이 되겠고 최종 2,269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조 얼마나 돈을 벌었었는데 어디다가 돈을 많이 썼느냐. 비유동 자산 흐름인데 마이너스는 돈이 나갔다는 얘기죠. 2023년에 1조 8천억이나 되는데 2024년에 웍스모바일 주식회사가 네이버 클라우드 주식회사로 흡수 합병됐다는 거는데 한 1조 7천억인가 그때가 종속기업의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잉여현금으로서 채권자 잉여현금으로는 마이너스 998억 원은 채권은행이 돈을 더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산 규모가 늘어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14.3%로 내려갔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은 4천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익배당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거꾸로 주주들이 돈을 내놓은 꼴이 되고요. 두 가지를 합친 회사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은 3,0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 현금이라는 것은 영어로 풀인데 돈을 벌어서 내가 채권자하고 주주들한테 내가 집행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잉여 인간 할 때는 좀 부정적인데 여기에서 풀이를 잉여로 하지만은 요거는 긍정 포지티브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잉여 인간이라는 얘기를 저도 가끔 하는데 우리 같이 그 노땅들은 이 사회에서 지금 잉여 인간이 돼가고 있죠. 그렇게 얘기해도 뭐 할 말은 없수다. 자, 실적을 통해 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예측을 해보면 운영경비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은 9.7%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2025년에 10%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인건비도 오를 거고 등등. 그렇게 되면은 6조 7,980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리고 매출 변동비라고 했는데 아까 지급 수수료를 변동비로 봤는데 이것도 10%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 변동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6조 한 8천억 정도 되죠. 그래서 6조 7,980억을 올해 한다 그러면은 2조 원가량이 영업이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퐁 T회전율을 좀 더 노력을 해서 0.5회전까지 좀 올린다면은 7조 2,856억 원을 했을 때 운영경비가 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조 3천억까지 증가할 수 있겠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측이 6조 7,980억을 예측했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올해 3조 3천억이거든요. 요거를 단순 2배를 해보면 6조 6,454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갭이 좀 있지만은 한 1천억 정도 갭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연간 실적에 의한 예상보다는 지금 실적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게 됩니다. 3분기 거까지 해서 예측을 또 좀 3분기가 나오면은 한번 네이버를 또 한번 건드려 보고 싶네요. 주가는 25만 6,500원으로 연초보다 5만 6천 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2.8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 8.93%, 블랙락본드 어드바이저가 6.05%, 이혜진 씨가 3.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의 지분은 41.15%가 되겠습니다. 이상 그 네이버 2024년 실적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골든 회계가 21세기 그 표준적인 손익계산 폼이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